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우 사이언스 TV의 정인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물리 역학의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케플러 법칙을 알기 전에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플러 법칙을 만든 이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일단 그의 스승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케플러의 스승은 우리 티코 브라헤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 티코 브라헤는요, 밤하늘에 별을 관측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자, 밤하늘의 별을 그 시절에 망원경도 없던 그때에 맨눈으로서 그냥 다 관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제는 여기 있었는데 오늘은 여기 있고 내일은 저기 갈 거다 라고 하는 이런 시차 운동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시대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별이 움직이는 모습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록을 했고, 또 그것을 매우 규칙적으로 잘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티코 브라헤는 그렇게 유명한 업적을 남기지는 못하고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자료들을 그대로 케플러가 받아서 이것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케플러는 티코 브라헤와는 달리 눈이 좋지 않아서 밤하늘의 별을 관측할 수는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케플러는 신학을 공부하던 과학자여서, 자, 이러한 모든 자연의 원리는 신이 만든 거다. 즉, 아무렇게나 만들지는 않았을 거다. 규칙이 있을 거고 그 속에 법칙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연구에 몰두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케플러는요, 이 우주의 모든 운동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해서 그 규칙성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법칙들을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케플러 법칙은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플러 제1법칙은요, 타원의 법칙이다라고 합니다. 케플러가 찾아낸 행성의 운동은 태양을 중심으로 얘네들은 타원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타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개의 초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타원이 만들어질 겁니다. 좀 더 이쁘게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 그렸네요. 타원이 이렇게 있는데, 타원은요, 두 개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에서 하나의 초점에는 태양이 있고 다른 초점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은 하나의 초점에 위치해서 그 주변으로 행성이 타원을 돌고 있다, 타원 궤도로 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 대해서는 명칭을 조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타원에서 긴 축을 우리는 장축이다 라고 하고요, 짧은 축을 우리는 단축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장축의 절반의 길이에 해당하는 여기를 우리는 장반경 혹은 반장축이다 라고 하고요, 자, 짧은 반경, 단축의 절반을 우리는 단반경 혹은 반단축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용어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태양과 가까운 점을 우리는 근일점, 태양의 근처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태양에서 제일 멀리 있는 이 점을 우리는 원일점, 태양에서 멀리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타원의 법칙은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가 이 규칙의 끝인데, 그 법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 그리고 정확한 명칭들을 꼭 기억해 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플러 제2법칙은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면적 속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자, 일단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행성이 타원 궤도로 돌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태양에서 거리가 가까운 근일점에서는요,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만류 인력이 크니까 얘는 빨리 돌지 않으면, 빠른 속도로 돌지 않으면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원 궤도를 돌지 못하고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빠른 속도로 돌아야 되겠죠. 즉, 안쪽으로의 구심력이 세기 때문에 바깥쪽으로의 원심력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원일점은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만류인력의 크기가 약하고, 그리고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도 약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속력이 작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일점까지의 거리를 R1 그리고 원일점까지의 거리를 R2다라고 했을 때, 태양과 이 행성에 선을 그었을 때 같은 시간 동안 이 선이 휩쓸고 간 면적은 항상
같다라고 하는 것이 면적 속도의 일정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면적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요. 자, 여기 V1의 속도로 지나는 근일점의 면적이 여기가 되겠고요. 원일점 V2의 속도로 지나는 곳의 면적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삼각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산을 해보신다고 하면요. 자, 첫 번째에서는요. 거리가 R1, 속도가 V1에 T라고 하는 시간 동안 휩쓸고 간 면적은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직각삼각형의 면적 2분의 1에다가 높이 R1에다가 그리고 밑변이다라고 보시면 V1이라는 속도로 T만큼 갔으니까 V1T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이다라고 했으니까 V2의 속도로 T만큼 이동했을 때의 그 면적은요. 역시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의 R2의 V2의 T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분의 1 그리고 T가 동일하니까 우리는 R1, V1은 R2, V2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여기 단축의 꼭대기에 있는 이 V3로 지나가는 이때의 속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이 면적은요. 여기 면적을 한번 구해보시면요. 자, 여기서도 삼각형의 면적을 구한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우리는 세타다라고 잡아보고 그러면 평행한 두 선 사이에 대각선이 있으니까 여기 각과 여기 각은 동일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는 밑변에다가 빗변 그리고 사이각이 있으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넓이는 2분의 1에 자 밑변에다가 빗변 그리고 사이각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빗변 R3에다가 밑변 V3의 속도로 T만큼 지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각의 사인각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은 어떻게 또 볼 수가 있느냐? 자, 위에 2분의 1, T가 사라지면서 이러한 값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일점, 원일점, 그리고 단축의 꼭대기에 있는 점은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케플러 제3법칙, 조화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조화의 법칙은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는 아까 전까지 타원의 궤도를 이용해서 정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타원이 원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궤도로 생각을 해서 우리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반단축의 길이와 반장축의 길이가 거의 일치하다. 그래서 두 개의 초점은 한 점에 거의 일치한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타원에서 두 개의 초점이 한 점에 있는 점을 우리는 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원 종류 중에 하나니까 타원의 법칙에 원이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있다. 태양의 질량은 라지 m, 행성의 질량은 스몰 m이다라고 하고 그 사이의 거리를 라지 r이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성은요. 안쪽으로는 만류 인력을 받고 있을 거고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원심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궤도를 오메가의 각속도로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궤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안쪽으로 작용하는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만류인력과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원심력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식을 세워보시면 자, 만류인력은 R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으로 볼 수가 있고 오메가를 이용한 원심력의 크기는요 MR 오메가 제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R을 넘겨서 계산을 해보시면요 자, R을 넘겨서 R 세제곱으로 만들고 스몰 M을 약분을 해서 R 세제곱분의 G 라지 M은 오메가의 제곱이다라는 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메가의 정의에 의해서 오메가는 주기 T분의 2파이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것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보면요. 자, T제곱은 GM분의 4파이 제곱의 R 세제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때 G와 M, 4와 파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값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자, T제곱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해서 R세제곱 한 것은 같다. 즉, T제곱과 R세제곱은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기의 제곱과 반경의 세제곱, 정확히 말하면 장반경의 세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례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조화의 법칙입니다. 즉 반경이 달라지면 그 주기도 달라지는데 그 B가 T제곱은 R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값으로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만류인력의 법칙을 설명하는 케플러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케플러 1법칙, 2법칙, 3법칙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전 과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내용이 되겠고요. 자, 조금이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래의 주소로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고민 상담, 네, 진로 상담 이런 것도 괜찮아요. 뭐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자, 이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